지금 시간 9시 40분이고요. 도서관은 10시까지 합니다. 내일 캠핑 가는데 별로 할 거 없대요. 그래서 뭐 할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누구? 병수는 뭐 요리하고 뭐 운전하고 다 할 일이 많을지 몰라도 같이 딸려가는 우리는 별로 할 거 없거든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빨리 책을 빌려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5분 만에 가서 10분 만에 책을 뭐가 딱 꽂히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책 한 번 내일 아침부터 잡혀가는 바람에 8시 반까지 나오래요. 8시 반에 출발해서 사실 뭐 저는 뭐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저녁까지 먹고 온다 그러네요. 수필 읽을까 했는데 역시 인문학 조금 더 철학적인 걸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아홉 시 57분 10분 만에 빌리기 성공. 침묵의 예술이라는 책 빌려왔습니다. 어떤 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전까지 이제 수필을 좀 읽었었으니까 그것도 좀 오래됐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철학적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오면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서 저의 학생 때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말하는 거를 참 무서워했고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만 같았고 실제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춤을 출 때 특히 마음을 표현하고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떤 음악을 표현하는 재즈 댄스를 접했을 때 아니면 재즈 댄스 전부터 그랬구나 거기 그 코레오 같은 거 또 이제 좀 감성적인 노래에 춤을 출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떤 춤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어떤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없이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춤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춤을 좋아하게 된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말하는 게 어떤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정확한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언어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말이죠. 어제 영상에서도 막 왕창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로 하고 있고 내레이션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언어적 예술, 춤이나 설명이 없는 춤, 설명이 없는 그림, 설명이 없는 음악, 가사가 없이 악기들로만 이루어진 음악 이런 것들은 그거를 듣고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공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공감이라는 거는 어쨌든 같은 결로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공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이 아니라 각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들게끔 이거를 받아들일 여지가 굉장히 넓은 거죠. 비언어적인 것들은. 그래서 듣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 상태에 맞게 또 그날 다르게 언제 들었을 때는 이랬는데 또 다른 날 들으니까 다른 마음이 들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자기한테 맞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제 비언어적인 예술의 힘인 것 같고 우리 이제 대중가요에서 특히나 이제 많은 공감을 받는 뭐 사랑 이야기, 뭐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뭐 친구에 관한 이야기, 뭐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이런 많은 것들은 어쨌든 다 가사로서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최소한의. 그래서 그게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최소한의 이 주제를 정해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사로서 알려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만약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내용이 있으면은 언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석의 몫을 떠넘기거나 나의 어쩌면 상처 이런 걸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는
싫다거나 아니면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싫다거나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은 정말로 책을 쓰든 블로그를 쓰든 유튜브를 하든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가 말로 표현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는 그런 유튜브라는 매개체에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랑 생각하는 거는, 연습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언어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기고 자기 자아 형성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A인지 B인지 내 마음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고, 물론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 흐리멍텅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유연하게 산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맞지만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기보다 가지는 게 필요한데, 가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 이거를 남한테 전달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못 전달이 됐으면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고, 이런 거를 전달하는 연습이랑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책 빌려 오면서 학생들 막 학원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서 제 경험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말과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습관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확정적인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라는 말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안에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말을 여전히 어쨌든 좀 하면서도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무서움도 많이 느끼는 그런 타입이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전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나 스스로도 지금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결론은 뭘까? 이 영상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일 1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더 시도해보고 또 빠르게 뭐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거를 기록하는 것도 또 1일 1영상의 묘미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실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나의 경험을 꺼내야 되는 건가? 아, 그래요. 그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로 당연히 오해가 생기고 싸우고 하는 거는 학창 시절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부모님과의 얘기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거죠. 확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내가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마치 갑자기 싹 입 닫고 다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뭔가 나는 나의 룰을 지키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저한테 확정적이지 않은 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마음이 이제 좀 감정적이었던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여리고 부드러운 걸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가능성들을 포함해서 열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너무 밀어붙이고 세게 얘기하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해석했을 때는 이전에는 이런 A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그걸 B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가 오해했다 그러고 내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고, 또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알아듣고, 이거는 뭐 쌍방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얘기했고, 그런 경험이랑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난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는데,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제가 학교를 갔다 와요, 어릴 때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그냥 똑같았어, 별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막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친구가 뭐 어쨌는데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재밌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진짜 말 재미없게 한다, 말을 너무 못해, 뭐 말을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많이 했었다. 우리 집 남자들은 말을 너무 못한다, 차근차근 자상하게 뭘 설명하는 게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저에 대해서 저의 성향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런 피드백 때문에 내가 움츠러든 게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도 나는 말을 잘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늘었습니다. 예. 어쨌든 뭔가를 생각했을 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주저리 10분, 20분 떠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 많이 발전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게 있거나 싫어하는 거 있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어떤 편견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진 않나 한번 자기 자신과 잘 얘기해 보시고 어쩌면 인생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다. 그쵸? 어쨌든 예,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끝내면 되겠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완전 캠핑. 뭘 할지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오는 그 좀 힘들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